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수기가 다른 호행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전역경 152쪽입니다. 수는 수다 신병으로 나타내어집니다. 물이 많으면 몸에 병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수는 오행의 순서 속에서 자력 생출되어서 우주 전체 생명 생태계에 생명줄을 쥐게 되었다. 첫 번째, 수가 목을 만나면 생명력을 유지시켜 준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생명들이 봄 기운과 결합하면서 새순을 돋아나게 하는 자연현상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예를 든다면 병들어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살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을 준다면 그것이 곧 생명을 불어넣는 목기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수와 목을 만나는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가 화를 만나면 분리되어 버리고 만다. 분리 과정의 열기에서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은 바다와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은 태양열의 일부는 증발하지만 여름바다가 시원하고 겨울바다가 오히려 따뜻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화기운을 갑자기 수기운이 가진 사람이 받으면 일시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지만 화기운의 따사로운 마음을 잠정적으로 배우게 되어 어느새 감정의 화기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가 토를 만나면 생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생공존하게 된다. 이것은 흐르는 물을 흙으로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어 논에 물을 댄다거나 낚시터 같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지갑에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는 경우를 바로 수가토를 만나면 생하여 도움을 주고 받는 것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수가 금을 만나면 서로 보호받는다. 물을 정수해 주는 과정을 들어보면 물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돌들의 작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휴식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무작정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는 금기운이 보호해 준다면 더욱더 모두를 위해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 그 즐거움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는 수가 수를 만나면 결정체를 이루게 된다. 끝없이 생출, 변이, 생출, 변이, 이런 현상 속에서 대물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오행작용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각기 만남으로 어느 것이 강하고 또 어느 것이 약하냐에 따라 그 작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금이 토를 만나면 보존 유지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붙이는 땅 속에 있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자연에 의해 변화,
마모되기 때문에 땅 위로 나오면 그 즉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이 많으면 수토를 많이 넣어야 합니다. 또 수가 목을 만나면 결합하게 된다고 했는데 목이 많게 되면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져서 도태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물이 적어요. 옹달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데 주변에 그 물을 필요로 하는 나무들이 많게 된다면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서 옹달샘이 있던 곳마저도 그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가 많게 되면 목이 생하지 못하여 썩어버리고 만다. 물은 많은데 그 물 속에다가 씨앗을 하나 던져 넣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마 그 씨앗은 싹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이 못 되고 오히려 그 물 속에서 썩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들어보면 금이 수를 만나면 유구한 역사의 현장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끈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강한 생명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이 많게 되면 수는 흐려지게 되고 반대로 수가 많으면 금은 침잠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건 역시 상호 간의 적당한 작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행작용은 수시로 모습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루 살펴서 판단할 줄 아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행이 수의 작용이 다른 오행을 만났을 경우에 어떤 작용으로 변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